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SK텔레콤, U+, KT, 너 통신사 어딨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 SK텔레콤을 정말 오랫동안 쓰고 있다는 게 마치 자부심처럼 느끼셨던 고객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SK텔레콤 고객분들은 통신사로 대리점으로 달려가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픈런 현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오늘장 윤재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사줘야 하는 사진을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 부가적인 수익을 보게 됐는데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천장 뚫어내 SKT 유심 해킹에 주가 뛰는 테마주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적인 섹터를 봤을 때 가장 강한 섹터가 보안 섹터였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한 싹이 나왔습니다. 30% 상한가 꽉 채워냈고요. 모니터랩 그리고 SGA, 인스피언, 센즈랩까지 이렇게 두 자릿수 대의 급등세를 다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보안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유심 관련된 종목들도 관련된 종목으로 포착이 된다라는 점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섹터 내에서는 두 가지 종목이나 상한가 종목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태가 펼쳐지고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SKT 유심 해킹 사태를 한번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19일에 유심과 관련해서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점이 회사 측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한 게 3일 뒤인 22일이었다. 시차가 있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받고 있고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해서 전 고객들에게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 기기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비용 환급을 하겠다라고 밝힌 게 25일입니다. 현재 유심을 보유하고 있는 게 100만 개 수준인데 가입자가 2,500만 명이기 때문에 유심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정보 유출 부인이 되고 있지만 시장에는 불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통신 보안 강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국가 인프라 리스크로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살펴주시죠. 네, 그렇다면 어떤 테마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각각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한싹 같은 경우에는 망분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고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두 번째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보안주에 이어서 양자 보안주가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 보안주뿐만이 아니라 신개념으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보안이랑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ICTK라던가 우리로, 코이버, CQ센 이런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심 보호와 관련해서는 유비벨록스와 엑스큐어가 오늘 상한가로 안착을 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이 천장을 뚫었네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얼마나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인지 이 시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한 주만큼은 4월과 5월이 겹쳐 있는 한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기대감도 안게 되는 한 주인데요. 오늘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합권 수준을 지켜줬지만 코스닥이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네.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국 시장이 잘 오른 날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좋았고 그러면 이제 항상 우리도 좋지 않을까? 그럼 꼭 실망을 줍니다. 여지없이. 네. 네, 또 미국 야간 선물도 좀 밀리긴 했고요. 반면에 이제 요즘에는 미국 시장이 오히려 빠졌을 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지금 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이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를 좀 밀었고요. 2차 전지가 좀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좀 밀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사실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다행인 건 뭐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또 모건 스탠리가 또 한 소리를 했는데 네. 뭐 윈터 빙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더워서 그런가? 예. 하여간 예, 그거 쓰신 분들은 SK 하이닉스한테 뭐 억하심장이 있는 것 같고 HBM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보면. 근데 그분들 예측이 지난번에도 틀렸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쓴 게 목표가 12만 원까지 낮췄다가 다시 23만 원으로 올렸는데 목표가는 또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뭔 얘기를 이게 제가 리포트를 꼼꼼히 봤는데 앞뒤 삼성전자 좋다는 이유랑 하이닉스 안 좋다는 이유가 똑같은 거 가지고 어떤 건 좋다 그러고 어떤 건 안 좋다 그러고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좀 그분들과 좀 면담을 좀 하고 싶다. 도대체 넌 이렇게 왜 썼니? 이렇게 네. 물어보고 싶은데 저보다 분명히 어릴 텐데 예,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쓰신 분 아마 한국분입니다. 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커버하는 외국계 애널들 대부분 한국인들이고요. 한국계 미국인이거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좀 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만 너무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다. 어차피 다 우리나라에서 애널 하시던 분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오늘 좀 뭐 걱정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는데 진짜로 만약에 하이닉스가 안 좋게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한 5% 이상 빠졌어야 되는데 한 1.3% 정도로 이제 외국계 일부에서 좀 매도를 했겠죠. 예,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안 좋았고요. SK텔레콤이 모든 거를 빨아들였다. 뭐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보안주들. 그렇죠. 제가 진짜 싫어하는 종목이 보안주들이거든요. 관련된 종목 찾아보면 20개 나와요. 20개가 나눠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좁은 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망분리하는 한 싹이는 상한가 관계 저는 좀 제일 이해가 안 간다. 네. 망분리는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미 망분리 시장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보수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대기업들은 망분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내 인트라넷과 그다음에 이제 외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 정보를 보내려면 그쵸. 따로따로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은 다시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망분리하러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상 사실은 별로 이렇게 저게 상한가를 왜 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테마성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따 좀 자세히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오늘 윤재 초이스의 주제에 대해서 저희 또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에게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안 그래도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조금 전에 언급이 나왔었던 이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 중에서 잘 봐야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담보되는 종목들도 별로 없다라고 사실 들었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쪽?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데 유심을 무료 교체해준다. 대책이라고 하는 게 무료 교체 이거 하나가 유심칩 하나 바꾸는 게 원래 한 7,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7,000원 곱하기 3,000만 해봐야 뭐 2,500만이라고 하는데 가입자가. 그리고 고객이 직접 가야 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가면은 그 번호 남겨놓으면 물건 오면 준다, 연락해준다고. 네, 예약하고 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2심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사실상 지금, 이
유심 관련돼서 유심 제작한다고 하는 유비벨록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코나이까지 엑스큐어 이런 종목들 그쵸. 예. 그 얼마나 벌겠어요? 사실 잠깐 조금 더 버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별 의미 없다. 그러면 오늘 상한가 한번 갔으면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예. 그거는 이제 진짜 단기적인 거고 이거를 뭐 빵처럼 계속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모품처럼 하루 쓰고 바꾸는 게 아니죠. 네. 예, 한번 끼면 갈아 끼면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심 관련주들은 오늘 한번 올리는 정도로 끝나는 게 맞는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나름 이제 뭐 보안이 강화되겠죠. 네. SK텔레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I 너무 투자하면서 보안에 돈을 너무 안 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고 내부 사정은 어찌됐든지 간에 SK텔레콤이 1년에 꼬박꼬박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10%씩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보통 한 1조 9천억, 8천억에서 1조 5천억에서 매년 한 1,000억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익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꾸준하게 돈을 제일 잘 벌죠. 이 정도의 사태면은 사실은 인당 손해배상금을 얼마를 물어줘야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본에 10명씩 단체 소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단체 소송 걸리면 이거는 사실은 이 회사가 존폐 위협을 당할 수도 있다. 올해 실적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네. 우리나라 분들이 착해서 저처럼 저도 SK텔레콤 한 30년째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아예 기기를 바꿔버리려고 통신사를 갔더니 그것도 SK텔레콤 전선망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격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뭐 이거는 SK텔레콤 자체는 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빠져나오셔야 되는 게 맞다. SK텔레콤 적어도 주주들이요? 뭐 몇천억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매년 따박따박 돈 버는 게 장점이었고 네. 그럼 배당을 또 많이 줬어야 되는데 그쵸. 배당도 생각보다 많이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욕먹었던 모든 것들을 더 욕먹게 생겼죠. 예,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은 좀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보안 관련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싹 같은 회사들은 네. 망분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런 관련이 없고요. 오히려 지금 그냥 정통 보안주들 뭐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맞는데 보안주는 조금 더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안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신성장 동력이 없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중소업체들이 너무 많고 네. 물론 이제 각자 나름 맡은 분야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모든 회사들의 그 영업이익률과 매출을 보면 초반에 좀 증가하는 척하다가 거의 그냥 유지보수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영업이익률과 매출이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신성장 동력이라면 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지진 나면 한번 고치는 정도죠. 그러니까 뭐 큰 지진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건물 새로 짓는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일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한 이번 주까지는 저는 뭐 이어갈 수 있을 거로 봅니다만 여전히 변동성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드림 시큐리티나 뭐 센즈레 뭐 이런 아톤 이런 종목들이 전통적인 종목이죠. 네.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한싹은 왜 상한가를 갔는지 물론 제가 공부를 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망분리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망분리하는 거는 B2B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좀 파악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시장에 돈을 다 빨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이 세 가지를 테마를 저는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테마는 전통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유심을 교체를 하더라도 이 비용 자체가 크게 좀 찍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를 하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윤주의 초이스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 대표님의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가지 종목은 오늘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화오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애플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장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남들 다 좋다는 오션 빼고 남들이 안 좋다고는 자화전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화오션 궁금해집니다.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인데요. 비초이스가 이유가 있다면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일까요?
일단 뭐 지금 단기적으로 반영을 할 건 좀 반영했다라고 보는데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500억이면 네. 서프라이즈죠. 시장에서 한 1,5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586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매출 대비 보셔야 됩니다. 매출 대비. 매출이 지금 3조 이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2,500억. 그러면 예전보다는 잘하긴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비교를 해야죠. 주가라는 거는. 네. 그러면 비교군이 지금 HD 현대중공업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10%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2% 가까이 되는데 금요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금요일 날 HD 현대중공업이 잘 나오면서 HD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삼호중공업 비상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영업이익률이 지금 10%가 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3조 8천억에 4,337억을 벌었습니다. 그 네. 얘기는 이미 10%가 아니라 한 2% 가까이 이상 수익이 났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은 아직도 5%대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은 아직 이제 한 7, 8% 정도로 올라온 거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미리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리 선반영해서 금요일 날 많이 올렸습니다. 현대중공업 잘 나온 거 보고 하나오션도 월요일에 발표하는데 잘 나오겠네. 네. 예, 그러고 나서 오늘 시가가 고가죠. 그 얘기는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왔는데 그래도 영업이익률 10%는 못 넘었네. 그러면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보시면 네. 주봉 보시면 1월부터 중간에 한번 3월 달에 좀 쉬었다가 거의 지금 한 번 쉬고 계속 갔죠.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쉴 자리일 수 있다. 물론 추세는 계속 살아있을 수 있지만 기울기는 좀 누울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전에 오르고 꾸준히 오르고 최근에 다시 올랐죠. 올해 좀 쉬다가. 네. 그래서 이때는 현대중공업이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었는데 또 가버렸습니다. 그럼 여기도 좀 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PER로 계산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성장주보다 지금 뭐 20배가 넘어가는 상황이 나왔고 PBR도 거의 지금 5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왔다. 그다음에 말하기 좋은 군함 건조부터 시작해서 MRO 사업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MRO는 고쳐주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 안 되고요. 네. 예, 카센터가 자동차 회사랑 똑같습니까? 차 만들어 파는 회사가 돈 더 많이 벌죠. 금액이 틀리죠. 물론 이제 영업이익률은 카센터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래서 그쪽 MRO 사업도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큰 사업은 아니고 이게 꾸준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두 건 맡은 거 가지고 기대감에 좀 많이 올렸고요. 제가 너무 안 좋게만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조선업은 좋습니다만 업황은 좋은데 주가는 조금 부담스럽다. 네.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 하나오션은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수주 오늘 또 나왔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더 의미 있는 수주가 뭐냐면 삼성중공업이 받은 수주입니다. 컨테이너선을 오랜만에 받았죠. 그 얘기는 중국 이제 해운사들이 중국 선사 거를 안 쓰겠다, 중국 조선사를 안 쓰겠다라는 네. 신호죠. 왜냐하면 컨테이너선은 거의 지금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곤 있는데 그래도 하나오션은 조금 쉬어가야 될 국면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규 진입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마무리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이미 많이 시장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그룹주의 호실적 발표에 이제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금요일 이미 많이 시가가 반영이 됐고요. 오늘 시가가 고점이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점 정도로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들어본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의 최근 주가 흐름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4월 9일에 최저치를 찍고 나서 요새 그래도 반등 추세로 좀 추세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종목을 지금 보시는 건지 먼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약간 애플 관련주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자화전자는 삼성과 애플에 모두 납품을 한 회사고요. 이제 자화전자가 주로 하는 일은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AFA라고 해서 이제 그 손떨림 방지 부품 이런 게 들어가는데
예전에 이제 한번 주가가 한번 많이 올랐던 때는 언제였냐면 애플에서 자화전자를 고객사로 그러니까 벤더로 등록을 시킨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좀 많이 올랐다가 그 뒤로 지금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휴대폰이 뭐 엄청난 성장 사업이 아니죠. 아니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월봉 보면 23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 뒤로 쭉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거의 보면 주가는 거의 뭐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제가 이 종목을 택한 이유는 역발상인데 지금 관세 때문에 난리죠. 네. 근데 중국의 생산 기지를 제일 많이 두고 애플은 지금 거의 그 아이폰 생산을 중국에서 인도에서 한 20% 정도 가량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인도도 옮긴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인도 쪽의 물량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한마디로 공장을 더 옮겨서 아예 미주 쪽에 나가는 물량은 다 인도에서 만들겠다라고 네. 지금 발표를 했는데 아니 애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걸 또 뭐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회사가 한다는데 본인들이 뭐라고 그죠? 네. 가능하냐 못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인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인도의 부품 회사를 데리고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미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자화전자. 오. 그러니까 자화전자 찾아보시면 인도 법인이 있고요. 네. 그러면 이미 인도에 진출해 있는 밸류체인들의 회사들은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물량이 더 늘어나겠죠. 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러면 자화전자 말고 다른 회사들이 그럼 경쟁사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공장 하나 지으려면 인도가 법인 설립하기가 가장 까다롭군요. 어려운 나라 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네 이장까지 다 만나야 된다는데 그 법이 굉장히 복잡해서 법은 거의 선진국보다 더 엄격하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자화전자가 인도 쪽에서의 지금 생산 확대 수혜사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거의 많이 빠졌고 주봉상으로도 빠졌다라고 하면 그쪽의 모멘텀만 가지고도 적어도 16,0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11,000원이니까 한 16,000원까지의 회복은 충분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바닥에 있는 종목 부담 없죠. 별로 그렇게 더 빠질 가능성은 없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번에 저도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아이폰을 바꿔서 통신사를 이동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폰 수요도 더 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지금 중국이 아까 제가 모건 스탠리 보고서 보고도 참 화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스마트폰 판매가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가전제품 수요가 안 좋다고. 주고 있다. 무슨 자료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지금 굉장히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IT 쪽의 수요는 늘고 있는데 중국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거가 하나하나 논박이 가능한 그래서 연봉을 그렇게 받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화전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좀 도전해 보셔도 크게 뭐 물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화전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애플이 인도양으로 공장을 더 많이 돌리겠다라는 기사가 수혜주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급하게 기사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인도의 상호관세 역시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26%라는 관세를 공장을 옮기는 그 비용, 상호관세 26%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정말 수혜주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도랑은 협상을 하고 있죠. 아하, 중국이랑 다르다 그런 면에서.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인도가 또 다른 시장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5개 국가랑만 지금 먼저 우선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인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혜택을 주겠죠. 그리고 애플이 잘못하면 중국에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그 상황에서 미국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게 만들어 줄 것이냐 라고 봤을 때는 품목 관세를 거기서는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러면 전혀 기반이 없는 아프리카에도 옮길 수도 없고 베트남에도 옮길 수 없으니 그러면 차라리 원래 인도에 공장을 만들어 놓고 있던 그러니까 애플이 원래 전략적으로 중국 물량을 인도로 빼려고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애플 주주들이 걱정해야 될 일이지 저희가 걱정해야 될 일은 아니죠. 애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률을 줄겠죠. 왜냐하면 공장 지으려면 돈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뭐 애플 주주 되신 분들은 좀 걱정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장 초이스 종목으로 자화전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저희 급하게 피디님께서 저희한테 질문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와 관련해서 지금 기사를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헤드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와 결별 수순. 그 이유는 차세대 HBM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기사 내용이 살짝 기사 제목이 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결별 수순이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약간 기사 제목이 변경됐다면 이 부분으로 인한 오늘 한미반도체 주가 하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짤막하게라도 한마디 얹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누가 봐도 갑일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한테 반기를 든 게 한미반도체죠. 네. 그럼 한미반도체는 믿는 구석이 없는데 반기를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안 팔아도 돼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반기를 들었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면 저는 근데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 쪽의 물량과 그다음 노리고 있는 게 중국형 물량입니다. 중국도 지금 HBM2에서 3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3에 본딩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장비가 있을까요? 없죠. 예, 그러면 결국엔 누굴 데려갈까요? 한미반도체를 데려가겠죠. SK하이닉스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럼 국가의 기술 유출 아닌가요? 기술 유출이나 장비를 파는데 기술 네. 유출할 이유는 없는 거고 장비를 갖다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딩 장비 지금 관련돼서 SK하이닉스가 하는 행보가 사실 좀 되게 어이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세미텍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네. 후발업체 거를 30% 더 비싸게 샀죠. 그거는 한미반도체 보고 꺼지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건 자존심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사실 굳이 SK하이닉스랑 거래할 필요 없는 거죠. 기존 장비도 내가 AS 해주려면 돈 내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예전에도 삼성전자와도 한번 CMS라는 회사, 삼성전자 자회사와도 소송을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도 살아남은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최근에 그리고 곽동신 부회장이 자식들한테 증여했죠.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주가가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한미반도체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작은 회사가 큰 회사한테 대들 때는 이유가 다 있다. 믿는 구석이 네. 있기 때문에 대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의 기사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오션과 자화전자를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차원에서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B초이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중국 공장을 대거 인도 쪽으로 한번 그 비중을 옮겨보겠다라는 것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화전자 초이스 종목으로 채택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은 자화전자 살펴봤습니다.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한번 가볼게요. 나인테크를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3.2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이슈를 한 가지 들고 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나트륨 배터리 제조사인 에너지11의 자회사 편입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는데 따상님께서 이 종목을 들고 계시고요. 평단가는 3,610원 10%, 목표가를 4,300원으로 잡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해 보이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4,300원 이 부분이 정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끌고 가고 싶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나트륨 배터리가 지금 굉장히 핫하죠. 뭐 CATL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들었다. 뭐 이제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데 네.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뭐냐 막 사람들이 이제 뭐 신기해하시는데 이거 기술은 나온 지 한 20년 넘었어요. 오, 원리는. 오. 근데 그걸 상용화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나트륨을 이제 리튬을 나트륨으로 바꿔주는 건데 한마디로 불 안 나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많습니다. 자원을 캘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상용화하는 과정, 효율을 높이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CATL에서 잘 해낸 거고요. 그런데 국내 관련주들을 찾는다. 국내 관련주 없죠.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11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건 맞는데 만드는 게 실험실용인지 아직 상용화 단계였으면 벌써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작은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지금 나인테크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도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만 뭐 이벤트성으로 지금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44,300원? 네. 예, 여기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는데 4,000원대를 강하게 못 뚫으면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하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 되려면 우리나라에 이런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많아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애경 케미칼이니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뜨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군이 좀 적다. 그다음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는 중장기적인 테마로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4,300원, 4,000원 넘어가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나인테크 살펴봤습니다. 나트륨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그 연결성을 생각해 본다면 정고점 부근까지는 갈 수 있지만 확인해야 되는 단계가 4,000원 부근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가 이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조선 기자재쪽이네요. 나경님의 종목이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 10% 들고 계시고 33,800원 평단가입니다. 단기와 중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 이쪽에서 그래도 음봉 전환된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38,650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고점 행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쪽 마린 엔진 쪽이 저는 좀 더 갈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영업이익률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선주들이 원래 한 5%도 영업이익이 안 나올 때가 많았고요. 예전에 안 좋을 때는 뭐 2% 이랬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선박용 엔진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12%가 넘어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찾는 데는 많은데 비싸게 불러도 산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엔진 수요는 당분간 증가할 텐데 물론 이제 조선업과 같은 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하나오션이라든지 HD현대중공업은 좀 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같이 좀 조정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도 조선 기자재를 사려면 오히려 엔진을 사는 게 지금 맞고요. 엔진 관련주를 지금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STX 엔진을 좀 인수하는 걸 고려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엔진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33,800원이면 조금 애매하게 사시긴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는 조금 더 어떻게 조정이 한번 왔다 갈 수 있으니까 네. 오히려 지금 가격에 지금 33,000원대 사셨으면은 한 38,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팔고
그다음에 또 눌리면 다시 한번 사는 그 전략을 쓰시는 게 단기엔 좋고 잊어버리고 조금 더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 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가지 않겠나 흔들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DD 현대마린엔진 살펴보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차원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4만 원까지 걷어넘는 종목이고 3만 8천 원 부근 오늘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용선 제이님의 종목 호텔신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81,400원의 비중은 10%시고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가는 어떻게 잡는 게 궁금합니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호텔신라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12%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25일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적자폭이 줄었다라는 점이었고 오늘 증권가에서 좀 긍정적인 레포트가 발간이 돼서 그런 건지 하루 만에 이렇게 급격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는 어떻게 보시고 매도가는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형적으로 바닥 잡는 신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호텔신라가 좋을 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나쁠 것도 없다. 예, 지금 면세점 사업이 서로 못해서 안달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지금 도망가려고 안 그러죠. 하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경쟁자가 지금 다 쓰러져서 그러기 상태죠. 네. 그럴 땐 누가 살아남는다? 버티는 자. 버티는 자가 다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이 작아져도 버티는 호텔신라가 살아남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소형 면세점들은 다 거의 망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롯데도 지금 거의 뭐 철수 분위기죠. 예, 그 얘기는 호텔신라가 살아남아 있으면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가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피부 미터인데 제가 명동 쪽을 자주 가는데 지나다니는데 이삭토스트에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엄청 줄을 서 있습니다. 네.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은 저기에서 줄을 서서 저걸 먹을까? 면세점 바로 앞인가요? 대로변에 있습니다. 명동역 앞에. 예, 근데 거기가 다른 데 이삭토스트보다 줄을 더 서 있는 거는 아마 여행책자의 뭐 맛집으로 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근데 그 이상한 죽집에 또 줄을 한 20, 30명씩 서 네. 계시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인데 하여간 그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좋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리고 뭐 탄핵 정국도 끝났고 이러면서 그 미뤄뒀던 외국인들이 지금 대거 많이 많이 오고 들어오고 있다. 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또 중국인들 비중도 좀 많고요. 그게 지금 롯데관광개발부터 시작해서 이런 카지노 종목들까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네. 게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거 지금 예전에 사서 물리신 거잖아요. 네. 지금 그죠? 이거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데 10%니까 뭐 많이 한꺼번에 뭐 10% 더 사지 마시고 한 2%씩 좀 나눠서 사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가를 좀 낮춰서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8만 원까지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셔서 한 6만 원 정도에 빠져나오시는 전략. 호텔신라가 지금 적자폭이 줄었다라는 거는 다음 분기에는 흑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미국은 우리한테 협박하고 있는데 중국은 우리한테 친한 척 하려고 하고 있죠. 예, 이럴 때 이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기대감을 좀 품겠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6만 원까지의 추세적인 상승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평단가를 조금씩 낮추셔서 6만 원 정도 부분에서는 좀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라다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진님의 종목이고요. 14,500원에 10%를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종가가 12,000원 부근이고 평단가가 14,0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요. 9,000원대 부분에서 만원대까지 좀 넘기기 위해서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롯데관광개발의 움직임입니다. 한 8,000원에서부터 지금 만 원까지 올라갔죠. 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이상 올랐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20% 넘게 그쵸. 올랐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드랍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은 드랍액을 가장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GKL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세 종목 다 지금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인은 아닐 것 같고요. 중국인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예전에 일본인들 대상으로 좀 많이 영업을 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 중국인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인천 쪽에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생각보다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서울을 들어오려고 하는 관광객들이 들렸다가 오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비자 안 받아도 되는 중국인들은 롯데관광개발 제주도로 가는 거고 GKL은 주요 이제 강남 쪽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위기는 물론 이제 그게 뭐 숫자가 얼만큼 나오느냐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결과 드랍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인지되고 있고요.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도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봉 보면 이제 원형 바닥 찍고 돌아서는 건데 전고점 뚫으려고 하고 있죠. 직전 고점. 그러면 적어도 여기 급락이 나왔던 자리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까지는 매수가 그 정도 되시는데 예, 조금 추가 매수 하셔서 14,000원대 좀 이익 보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랍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봐야 되는 시기인데 이미 조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수익을 봐야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추가 매수를 통해서 14,000원 부근에서는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조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한 가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운이 좋아진님의 종목 미래 반도체입니다. 평단가는 13,000원, 15% 비중 들고 계시고요. 목표가를 18,000원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종목은 고점과 지금 저점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8%대까지 밀렸는데 금요일에 심지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이게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 그 레포트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단 뭐 미래 반도체는 삼성 출신들이 만든 임원들 출신들이 만든 회사인데 한마디로 이제 유통 관련된 걸 주로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메모리 컨트롤러라든지 뭐 IC 관련된 카메라 관련된 것들, 네.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삼성전자 메모리 AS 대행 서비스 계약 이런 걸 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메모리 AS 센터 뭐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주주 지분이 한 73%예요. 유통 주식 별로 없고 임원들이 나와서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를 만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은 이 회사가 엄청난 성장성보다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같이 올라가고 안 좋아지면 빠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랑 별반 다를 게 없겠죠. 네. 보시면. 그래서 13,000원에 사셨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익권이니까 저는 한 지금 자리, 윗꼬리를 계속 다는 자리가 뭐 맥시멈으로 보면 17,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인 16,000원을 넘어가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가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의미 있게 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더 좋게 보신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저도 17,000원까지도 열어두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살펴봤습니다. 16,000원 이상 조금 더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1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수익 충분히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부각받은 섹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건설주입니다.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또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유지연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S 건설이고요. 평단가는 22,000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비중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올려주셨네요. 자회사가 아니라 좀 매각설 부동산 정책 호재를 받아서 22,000원 본인의 평단가가 탈출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2만 원대가 최근 고점이었기 때문에 22,000원 평단가가 좀 높게는 느껴집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예전에 한번 그 급락하기 직전에 사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저는 22,000원이면 예전에 이제 이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좋을 때, 예, 한 20년 정도, 2020년 정도 사신 것 같은데, 22,000원까지는 뭐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 네. 예, 비중이 20%시면은, 20%라고 하시네요. 예, 조금 추가 매수는 좀 애매하고, 21,000원에서 22,000원 매수가 보고 놓으면, 내가 조금 있으면 수익 날 것 같아. 더 기다려봐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물량 좀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주는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않은데, 결국에 지금 더 나빠지겠냐.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뭔가 새로운 부동산 관련된 그쵸, 부동산 뭐 사업을 하지 않겠냐.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 그랬지, 건물을 엄청 짓는다고 하진 않았죠. 스마트 도시라는 게 건물을 뭐 사기 신도시 뭐 이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생각보다 시간 오래 걸릴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전부 다 될 거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만약에 이제 주가가 한 2만 원까지 온다라고 하면 얼른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 그래서 22,000원까지는 좀 아쉽게 제 개인적으로는 안 갈 수도 있겠다. 근데 한 2만 원 부근에서는 한번 정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을 때 그때 잘 선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건설 업황 자체가 긍정적인 내용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도 참 많기 때문에 2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도 22,000원 부분까지는 힘들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더 가볼게요. 미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ABC 가나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평균 매수가가 지금 평단가가 11,0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오늘 종가랑 사실 비슷하긴 한데요. 오랫동안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 중기적으로 봐야 될지 이 종목의 평단가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게 좋은 건지 목표가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코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고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실적도 생각보다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4분기 때 95억 벌면서 사실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3분기의 영업이익률 거의 매출은 같았는데 물론 이제 연말에 떨구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한 영업이익이 올해 한 1,000억 이상 나온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한번 반등이 강하게 나올 텐데 최근에 이제 이쪽이 주로 하는 일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술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는 회사인데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좋아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예전에 한번 주목받아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 쉬고 있죠. 그 얘기는 아직은 눈치 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 지금 11,000원에 30%면 가격은 그닥 나쁜 가격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11,000원 돌파하면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2,000, 13,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할 가격은 아니신 것 같고요. 오히려 30% 들고 계셨으면 12,000원이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다. 그리고 한 10% 정도는 묶고 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코 살펴봤습니다. 앞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전에 이 종목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일단 미코의 지금 평단가 부근이 그래도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바로 다음 고점이 19,000원 부근까지 가기 때문에 그 상방으로서의 가능성이 확 열리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12,000원 부근에서도 한번 좀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 가셔야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부분에 대비를 해봐야 되는 건지 아까 전에 채팅창 보니까 5월은 가족의 달인데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올려주셨습니다. 5월 달에 수익을 확실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 어떤 걸까요? 주식 격언 중에 오래된 것 중에 미국 격언인데 세린 메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5월에는 주식을 다 팔아라. 네.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생각해보면 연초의 기대감이 끝나는 과정. 연초에 모든 기대했던 아이템들, 그 제뉴어리 이펙트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특히 이제 또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올해는 반영될 거다 반영된 회사들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또 우리나라는 지금 5월 초에 굉장히 긴 연휴가 있습니다. 5월 1일 날 이제 목요일 날 또 일 안 하고, 금요일 날 잠깐 출근하셨다가, 또 그 다음 주는 또 내리시죠.
화요일까지. 그렇죠. 근데 사실 금요일 날 휴가 많이 내시겠죠. 예. 아마 주식시장 거래도 사실 좀 많이 줄어들 한산할 겁니다.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휴가 길기 전에 길 때는 조금 약간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에 또 트럼프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분위기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돌아서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손을 들고 협상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근데 관세 리스크 관련돼서는 최악의 국면을 지금 해소 중인데 네.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이게 빨리 짧게 끝나야 경기에 충격을 안 주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클 거고 그다음에 숫자가 어떻게 더 나오느냐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2분기 가이던스를 중간중간에 어떻게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를 시켜주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중요한 관점일 것 같고 국내는 지금 바닥을 잘 잡고 저는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그 어려웠던 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 얘기는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어 있고 그러면 그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섹터도 지금 한한령 완화 기업들 여전히 좀 보실 필요 있고요. 오늘 바이오테크 많이 빠졌잖아요. 밀렸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 최근에 뭐 브리치 바이오테라피틱스 임상이 워낙 안 좋게 나와서 빠졌는데 또 거기에 또 지분 투자했던 리가켄 바이오도 동반 하락했죠. 근데 또 AACR은 이제 개최했는데 개최하고 리가캠은 발표도 안 했는데 빠졌어요. 그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브리치 바이오 때문에 빠진 거고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중소형 중소형이라고 하기도 했죠. 소형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 이제 물질 하나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패도 당연한 거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바이오 종목을 제가 좋아하지만 네. 항상 근본 있는 종목을 좀 사시라고 말씀드렸던 건 근본이 뭐냐면 적어도 업력이 좀 길고 대표이사분이 이걸 창업했을 때 적어도 나이가 한 50에서 60은 돼야 됩니다. 자기가 한 20, 30년 열정을 바쳐서 뭔가를 했을 때 결과가 나오고요. 남의 물질 사다가 하는 회사들 조심하셔야 되고 최근에 뭐 신라젠이 무슨 물질을 35억 주고 샀다는데 그렇게 좋으면 35억에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 별로 안 믿었는데 네. 모르죠. 또 그게 대박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투자해야 되는 게 바이오텍입니다. 그래서 근거와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업력이 있고 뭔가 퍼포먼스가 나온 회사들 중심으로만 보셔도 개인 투자자들은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회사들 잘못 사시면 큰 코 다친다. 이번에 브릿지 바이오는 운용사 한 2개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 회사가 망하진 않겠지만 그 운영하셨던 분은 날아가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나 여의도에서 밀었던 종목들조차도 불안하니까 지금 빼는 건데 그쵸. 보로노이 같은 종목도 오늘 12% 이상 빠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 회사도 뭐 아니면 도저. 뭔가 자기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해서 뭐 신약을 도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종목을 갑자기 리스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예, 그런 부분들이 투심을 악화시키면서 오늘 아침에 좋았던 ABL 바이오도 차익 실현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지금 리가캠이나 ABL이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좋은 시기다, 매수하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식시장의 오래된 경험 세린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은 기대감을 갖게 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조정이 강하게 나온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선별 잘 하셔서 수익을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